빨간 마우스 줄까? 파란 마우스 줄까? 아이씨, 너였어? 누군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가성비 컴이라고 불리우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5ARE R5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성능은 1도 안 보여줬다, 완전 낚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플레이 타임이 아주 그냥 가슴이 저려온다. 아무튼 1부를 아직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은 1부를 보고 오시면 더 좋으니까요. 한 번씩들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시작해요! 바닥면에는 밑판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실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판을 개봉했다고 해서 AS 워런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사들만 다 풀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쏙 집어넣어서 톡 제껴주면은 이렇게 밑판이 개봉이 됩니다. 안에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발열을 시켜주는 히트 파이프가 달랑 하나입니다. 와, 이거는 4500U가 원래 발열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이 정도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쿨링 솔루션인데요. 힌지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게 메탈판에 드라이버 볼트가 안 박혀 있고 플라스틱에 힌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힌지 파손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철판에는 박아놓기는 했는데 철판이 아주 얇아서 과연 장시간의 힌지 움직임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껌이 이렇게 붙어있어? 써멀 패드 어지간히 성의 없이 붙여놨네요. 써멀 패드를 이렇게 걷어내면 SN520이 나옵니다. 요즘 핫한 쌈마이 MVM이죠. 이렇게 대부분 OEM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추출되어 나온 제품이 요즘에 시장에서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모듈도 위쪽에 가지런히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NVMe 확장 슬롯은 없는데 구성품에서 보았듯이 2.5인치 SSD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배터리는 KC 인증이 있는 4535mAh 35Wc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 부분인데요. 오른쪽은 온보드 램으로 박혀 있고 어디 갔지? 다들 속았지? 여기 음박 철판을 톡 드러내면 이 안에 램 확장 포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도의 사양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싸나 조금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문 부호가 내부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가 절감을 많이 한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이 녀석이 얼마나 성능을 내줄지, 쿨링이 과연 될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또? 다시 뚜껑을 닫고 나서 한번 켜보죠.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 레노버는 바이오스 진입을 할 때 그냥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FN키와 F2번을 같이 눌러주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처음에 못 찾아서 당황했어요. 4500U 제품에 8GB 램 그리고 SN520 SSD가 보이시죠? 설정은 별도로 만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내장 그래픽 메모리 할당은 가능하네요. UMA 프레임 버퍼 사이즈를 2GB로 늘려주고요. 이대로 저장하고 재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모델은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윈도우를 깔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촤! 다 깔았죠? 3초 만에? 대단하죠? 일단 CPU 성능을 알아보는 시네벤치 R2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2050포인트가 나왔어요. 6코어 6스레드 데스크탑 제품인 3500이랑 3500X가 2500에서 260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엄청납니다. 온도는 시네벤치를 돌렸는데 66도예요. 와, 아까 전에 히트파이프 달랑 하나였거든요. 대단한데? 온도랑 점수 실화입니까? 좀 진정시키고 CPU 지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싱글 스레드 점수가 489점이 나와 있어요. 3600이나 데스크탑 CPU들도 최근 돼서야 수율이 개선되면서 500점 좀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불과 한 3, 4개월 전에 3500X나 3500 이런 애들 수준의 싱글 스레드 점수예요. U 라인으로 대표되는 라이젠 저전력 계열 완전 미쳤는데요?
그럼 도대체 퍼포먼스 계열인 H 계열은 대체 얼마나 좋다는 거야? 파스와 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내장 그래픽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여요. 파스 기준으로 그래픽 스코어는 2612점이 나오고 피직스는 11231점이 나옵니다. 와, 근데 피직스는 진짜 장난 없네요. CPU 단독 R 성능으로 정말 동급 인텔 CPU를 씹어먹는 수준입니다. 타임스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 821점, CPU 스코어는 3663점 나왔는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이전 베가 시리즈에 비해서 특별히 개선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이지만 핵심은 CPU 성능이네요. 르누아르 대단하네요, 진짜로. SSD 성능도 한번 알아보죠. SN520WD의 제품이고요. 디램 리스이기 때문에 더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분명히 성능 하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크리스탈 마크 정도만 돌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는 1750, 1362, 871, 46, 라이트는 1302, 1302, 829, 143으로 딱 스펙 시트에 걸맞는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SN520이라는 이름처럼 딱 SN550의 동생격 정도로 보이는 성능 차이를 보여줘요. 자, 원래 끝판왕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사실 요거 보려고 많이들 기다리셨겠죠? 게임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롤입니다. 중간 옵션에서 진행을 했고요. 평균 110프레임 정도를 꾸준히 뽑아주고 있고 전혀 프레임 저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이 83프레임이니까 60프레임으로 보이는 이 모니터로는 당연히 프레임 저하가 느껴질 수가 없는 구성인 거죠. 매우 편안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요. 사실상 플레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CPU를 효율적으로 갈구는 게임이거든요. 게임 내에서 CPU 클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약간 불안정하게 떨어지는 듯도 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GPU 클럭과 CPU 클럭이 꾸준하게 맥시멈 수치인 1500 그리고 4000을 찍어주고 있어요. 점유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말이에요. 이쯤에서 온도 확인했을 때 CPU 온도 76도, GPU 온도 66도 정도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자, 다음은 저사양 게임의 대명사죠. 피파 온라인 4입니다. 그래픽 품질은 최고 사양으로 맞춘 상태고요. 720p 기준입니다. 피파 온라인 4 같은 경우에는 1080p 기준으로는 30프레임, 720p 기준으로 60프레임이 딱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세레모니 할 때는 프레임 제한이 30프레임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꾸준하게 최대 프레임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점유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 그래픽도 풀로드를 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는 김에 레인보우 6 시즈와 배그도 한번 돌려보죠. 레식은 워낙 최적화를 잘해주는 갓게임이거든요. 이 녀석의 모니터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딱 60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호라, 평균 50프레임이 나옵니다. 괜찮은데? 1% 로우 프레임도 41프레임 수준으로 이 정도면 에임 좋은 사람들은 게임이 가능한 수준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적화 게임의 대명사이자 전국 PC방 컴 사양을 올려놓았던 바로 그 게임 배그입니다. 옵션은 거리 보기 100에 올 매우 낮음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픽 점유율을 끝까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프레임이 30-40프레임 수준입니다. 요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스터더링만 안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교전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텍스처가 좀 많아지면 드득드득 끊기는 느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행은 되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한데 킬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임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배그 한 판 하고 나왔는데 CPU 온도가 92.1도를 찍었습니다. GPU 코어 70도를 찍은 걸로 봐서는 내장 그래픽과 CPU 코어가 같이 달려있는 CPU이기 때문에 미친듯이 갈구면 한 놈이 한 놈을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혈압을 올리거든요. 온도로 보나 프레임으로 보나 배그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풀로드 시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 수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소음이 아니라 노트북 특유의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 빠지는 소음 있잖아요. 그게 발생이 됩니다. 게임 등 풀로드를 돌리는 경우에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볼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조용한 환경에서 강력한 게임을 돌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죠. 자, 이렇게 해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5ARE R5라는 제품에 대해서 투머치 하게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자, 먼저 장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세상에 미드급에 속하는 라이젠 5를 탑재하고도 40만 원대의 가격, 아직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레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는데요, 이 블루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꽤 디자인을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허접한 쿨링 시스템에도 빛나는 CPU 성능과 발열입니다. 전 사실 히트파이프 하나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네 번째는 키보드 그리고 본체 모두 다 정숙성 면에서는 꽤 훌륭한 결과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단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짧은 배터리 타임과 PD 충전의 부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세 번째는 허접하다 못해서 아예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느낀 캠 성능. 레노버님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세요. 알겠슈? 알겠냐고. 네 번째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니터에 물 빠진 색감, 제가 봤을 때 그럭저럭 쓸만하다라는 거지 색감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는 키 배열이라든지 LED가 안 나오는 점들, 그리고 터치패드의 마감 품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냐? 집에서 쓰는데 싼데 성능 좋은 아주 가성비로만 맞추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단 용도는 간단한 게임용이라든지 간단한 사무용 그런 정도로 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